박민서의 뉴스 대장. 자, 7월 7일 수요일 뉴스 대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이라고 합니다. 1200명대를 재돌파했죠. 4차 유행이라는 헤드라인이 각 언론사마다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문제일까요? 이와 관련 브리핑은요, 잠시 후 1부 오늘의 PD픽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7월 7일 수요일 MBS 뉴스 대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1부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부, 오늘의 PD픽 이은설 PD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PD입니다. 예, MBS의 이은설 PD님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새롭게 오늘 여성 PD님은 모셨어요. 예, 그간에 월요일, 화요일 남성 PD 분들만 이렇게 모시다가 새롭게 여성 PD 분을 모셨습니다. 뭐 분위기 색다른 것 같습니다. 예. 나쁘지 않네요. 예, 이렇게 처음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대본들 보니까 10가지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부터 있나요? 첫 번째는 코로나 현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코로나 현황 되게 오늘 1200명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어떤 현황이죠? 1212명인 거를 더불어서 작년 연말 3차 대유행 이후 6개월 이상, 정확히 194일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유행입니다. 자, 이게 저도 최근 들어서 최근에 이제 4,500명대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600명, 700명을 넘더니 네. 갑자기 어저께 1,000명이 넘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수도권이 84%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84% 이상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수도권이라 하면 이제 서울, 광역시법,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경기도 다 포함해서 네. 아니 왜 이렇게 지금 백신 같은 경우도 이게 7월 달이면 이제 50대 중반부터 다 맞는다고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60대, 70대는 다 접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신청자가 한해서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어떤 거가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백신을 너무 믿은 경향?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그 4부 연예 대장에서도 했었지만,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제 백신을 접속했는데 불구하고 인피니티의 김성규인가요? 네. 성규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맞았는데 불구하고 코로나가 양성이 나왔어요. 네.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론 같은 경우도 그 요즘에 국민 여론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접종을 했어도 마스크를 안 벗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 훈련소에도 훈련병들이 많이 확진됐다, 무더기 확진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논산 훈련소에서 37명이나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요. 네, 논산 훈련소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신병 그 훈련 기관에서 가장 큰 훈련소로 알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양평 훈련소, 경기도 양평 24사단을 나왔었는데, 논산은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37명이라 하면 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아마 더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내용들이요? 37명 가운데 36명은 훈련소 내 같은 부대에서 같이 훈련 받은 인원이어서 이 36명들과 동선이 겹치는 400여 명. 야, 400여 명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400명이 더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그 중에서 90명은 지금 검사를 끝마쳤고요. 90명은 음성 확정이 판결이 됐고요. 20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37명이 지금 확진 다 나왔지만 400명 검사 받은 사람이 한해서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빨리 이렇게 군대 내 훈련소는 집합 모임인데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이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1212명이 확진됐다고 하는데 오늘 7월 7일 날짜에 행운의 7인데 참 안타깝군요. 그러게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세 번째 민주당 대선 토론회를 어제 끝마쳤는데요. 예, 어저께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후보분들 원래 9명이 나왔지만 이광재 현 국회의원이 이광재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정세균 저기 전 총리하고 후보하고 하면서 이제 8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 MBC 토론회에서 이게 그간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토론했던 걸 보게 되면 정책 얘기가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어저께 토론회는 정책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기본소득 일단 기본소득 이야기가 첫 번째 주제로 떠올랐고요. 그죠. 기본소득 관련해서 많은 후보자들하고 또 반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과연 이게 할 수 있겠느냐. 정확하게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 하잖아요. 재난지원금이 이제 추석 전에 25만 원씩 나오기로 했는데 네. 이재명 같은 경우 기본소득은 50만 원 올려도 상관이 없다. 근데 다른 후보들은 특히 박용진 저격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박용진 현 의원 후보는 말이 되냐, 예산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박용진 후보는 자,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소상히 얘기했었지만 그 상위 10%에 관련해서 저는 이 내용이 좀 아직도 좀 기억 남는 게 네. 결국 그 상위 10% 월소득 1,300만 원인데 월 4만 원씩 10만 원 뭐 안 준다고 조세 제형이 있겠느냐. 이게 상위 2%가 못 받는 거잖아요. 하위 80%만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에서는 그 캐시백으로 인해서 돈 쓴 거에 대한 것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거의 미비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재명 지사가 결국 그 부자들에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특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결국 상위 1% 기업들이 내는 그 법인세로 인해서 그 세수가 걷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상위 1%에 대한 혜택도 약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자,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는요. 기본소득 도입을 해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뭐 뒤에서도 뭐 부동산 얘기 할 거지만 세금을 네. 많이 냈으면 그 혜택이 있어야 돼요. 네. 뭐 법인세 감면 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법인세 감면이 과연 그게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또 저기 다른 후보들과 또 견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 실제적으로 뭐 벌어들인 돈이 많고 대신에 이제 저기 세금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회사도 법인세를 좀 감면하게 되면 회사들도 더 힘있게 더 다른 걸 낼 돈들을 투자를 해갖고 하다못해 일자리를 인해서 더 투자해서 일자리 더 사람들이 많이 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혜택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인센티브 같은 게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기본소득 뭐 정확하게 네. 답은 안 나왔지만 근데 이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 정책 이낙연 지사나 정세균 후보나 네.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도 그거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거 정책 낸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거 없다. 뭐 팩트 관련해서 나 팩트 이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또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도 있었죠. 자, 부동산 정책 후보자들이 어떤 내용도 있었죠. 후보자들 다 부동산 가격 상승 해법으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사가 이거 뒤에 기사하고요. 앞에 기사를 넘으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이 좀 기억이 남는 게 네. 저기 박용진 후보 정책이 좀 기억에 남아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 네. 공약 중에 하나가 후보 공약 중에 하나가 네. 그 김포공항을 부시고 인천공항으로 모든 걸 다 이전한 다음에 네. 인천공항에서는 뭐 공항이니까 크니까 그래서 하고 김포공항 부시고 거기에 2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네. 그 이름을 스마트허브 도시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네. 그거 되게 참신했던 것 같아요. 참신한 정책이 더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성이 있잖아요. 하여튼 주택 공급 관해서 정책들이 더 새로운 거리 더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아마 또 정책 토론이 있을 겁니다. 오늘 또 7시에
파주 운정인가요? 거기서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네. 거에 정보는 또 내일 또 피드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다음 소식은요. 재건축 위주로 촉발된 강남발 전세 불안. 자, 이것도 부동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안 다뤘어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피드픽에서 정책이만 했었는데 부동산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이나 다를까 부동산 정책 오늘 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결국 이슈가 재건축 이슈예요. 자, 우리 서초구 강남구에 대해서 내용이 나고 뭐 이렇게 들썩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반포 재건축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차등이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반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반포 1, 2, 4주인 것 같아요. 네.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단지 반포 1단지 2,820세대인가요? 자, 거기에 이제 재건축이 통과가 돼서 이제 이주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측근들에 의하면 그 반포 1단지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작구 그쪽으로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전해서 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5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 그쪽 이주하다 보니까 그쪽 전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820세대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얼마 많겠어요. 그 이주할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그쪽이 가장 가깝다 해서 그걸로 다 갔는데 결국 그게 전세값이 올린 현상이 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말씀하신 반포 1, 2, 4주 말고도요. 반포 3주구 역시 재건축을 위해 곧 이주할 예정이라 이게 지금 반포가 지금 다 재건축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반포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포 2동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아크로가 있고 그다음 그 옆에가 원베일리. 원베일리라고 이제 거기 지금 엄청 비싸. 지금 평당 1억이 넘는 데죠. 원래 분양가가 5천만 원대였었는데 곱하기 2해서 거기 분양만 받으면 10억 번다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로또 완전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웃긴 거는 재밌는 거는 네. 아크로 조합장과 네. 조합자 한모씨라고 얘기할게요. 뭐 이거는 근데 다 알려졌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게 나을 것 같아요. 한영기 조합자 우리 지금 얼마 전에 MBC PD 수첩에도 또 나왔었죠. 안 좋은 걸로. 근데 이쪽 원베일리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분양 원베일리하고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법정 소송 걸고 하는데 아마 단군 일의 최대 지금 분양가 1억을 돌파했었고 지금 거기가 제일 노른자 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 한번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 추이에서 보게 되면 이게 2021년 자료예요. 1월 달에 뭐 지금 부동산 대책해서 좀 내려갔어요. 전세 대책해갖고 좀 내려갔는데 상승률을 해갖고 6월 달 추이 보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내려갔다 쭉 올라왔어요. 6월 주간 누적 기준에서 전주 대비해서 보니까 서울 평균 0.38% 좀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반포가 제가 볼 때는 네. 여기가 정말 교통도 편리하고 우리 하다못해 고터라고 하잖아요. 고속터미널 네.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저기 공원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인데 네. 강남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남권. 강남 실제로 강남하고도 네네. 가깝고 근데 여기가 제일 안 좋은 게 교통이에요. 차가 막혀요. 항상 여기 차가 막히고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가보진 않았는데 예. 지하철로 그냥 가끔 지나쳐 가봤습니다. 고터하게 되면 고속터미널은 우리 지방 가려면 필수로 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렇죠. 버스로 이동하게 되면 버스가 고터미널에 가장 가깝기도 하고 버스가 또 지방 내려갈 때 거의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KTX도 물론 있겠지만 버스도 편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제 노른자 땅이 관련 네. 여기 있는 사람들 평당 1억 원은 기본이다라는 것들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한번 네,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이 있나요? 윤석열 장모 모해 위증 재수사 지시. 이거 어저께 이 사건 어저께도 우리가 좀 다뤘었죠. 네. 자, 기사를 보게 되면 장모 최모 씨 얘기입니다. 이거 최모 씨 얘기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해 보자면 네. 윤석열 전 총장 이게 대선 후보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에 있던 사건이에요. 최모 씨가 검찰에서는 이게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건이냐? 이게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요양병원에 허가를 냈고 그로 인해서 20억 원을 받은 거는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나왔고 근데 대법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3년 구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게 나왔었고 이게 그 전에 사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스포츠센터 채권에 예. 장모 최 씨가 투자를 한
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 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게 소송이 같이 공동 투자한 거죠. 채권은 투자 반반씩 한 거에서 그 저기 이익금 나누기로 했었는데 네네. 그 저기 최모 씨가 나 싫다. 이익금 왜 나누냐. 했고 저기 고소고가 들어온 거죠. 정 씨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최 씨가 자신의 목 26억 5천만 원 배분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이게 네. 중요한 게 이게 최 씨가 나 그런 적 없다. 정 씨가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네. 라고 오히려 반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결과가 저기 정 씨가 그 저기 유죄가 인정돼 갖고 징역 2년이 확정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더 웃긴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서울의 소리의 백 대표가 갑자기 출연을 해요. 맞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의 소리 백 대표가 갑자기 뭐 고소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네. 고소가 모의 위증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을 하기 시작하죠. 네. 자, 모의 위증가 어떤 내용인가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자, 모의 위증과 허위 진술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저기 윤석열 후보의 최씨 장모가 윤석열 후보의 최씨 장모가 저기 그 허위 위증을 했다. 그 사문서 네. 위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로 고소한 것 같은데 이 네. 서울의 달 이분이 되게 쇼맨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이분께서 선생님께서 쇼맨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되게 보니까 어디 막 국회도 막 가고 어디 가고 막 가갖고 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좀 열광하는 그 팬덤이 나름 있는 것 같은데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좀 재밌어요. 네. 자, 아무튼 이런 뭐 일단 중요한 것은 대검에서 이 저희 최 씨 윤석열 후보 장모 재수사해라. 이게 팩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 있죠? 박범계 장관 수산업자 특별사면 문제 없다고 장담한다. 이게 저 청와대 뉴스 보게 되면 지금 기사 한번 보시게 되면 박범계 수산업자 특별 사면 문제 없었다고 장담 이렇게 떴습니다. 결국 이게 청와대와 관련이 없다는 건데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게 수산업자 이 사람이 되게 문화발식으로 되게 로비도 하고 했던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수 특검과도 관련이 있고 어저께도 얘기했었죠. 박영수 특검 외제차를 받았는데 뭐 렌트비 줬다 관련해서 근데 그게 12월 달에 차를 받았는데 렌트비를 3월 달에 해서 줬어요. 이거 좀 이게 의혹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관련해서 또 여기 관련 뭐 선물 받은 사람이 많더라고. 뭐 대게 받은 것도 있고 김 받은 것도 있고 하는데 뭐 국민의힘에서 주용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있고 그 김무성 의원 형 80억 사기당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관련해서 사면이 어떤 네. 사면이었었죠? 이게 12월 2017년 12월 말에 신년 특별 사면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보통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거는 사면이 광목절 특별 사면도 있고 있는데 신년 관련해서 이게 있었군요. 그래서 이게 네. 2012년 말에 특별 사면됐다고 하는데 이게 2016년에 1억 원 사기를 걸렸단 말이에요. 네, 1억 원 사건이면 2년이면 2018년도에 나와야 되는 건데 2017년에 근데 거의 몇 년은 1년 넘게는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청와대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련해서 박 장관은 없다고 얘기 나왔었고 청와대 뭐 다른 참모진들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박 장관이 얘기하는 게 지금 네. 법무부 차관이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용구 지금 전 차관이 사고 치고 나서 이용구 전 차관이 그 택시기사 목 졸린 사람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증거 없애려고 그 저기 증거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거 돈 뭐 2천만 원인가 뭐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인데 사퇴하면서 지금 한 달 넘게 차관이 비어 있잖아요. 네. 이거에서 뭐 어떻게든 간에 뭐 조만간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된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거 하여튼 관련 없다라고 특별 사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거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네. 자 다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윤석열 SNS 산매경. 야, 이거 재밌더라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봤어요. 자 여기 화면 나오고 있죠. 윤석열입니다. 지금 윤석열 보니까 이게 지금 몇 명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4,800명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6,000명이 넘었더라고요. 6,400명 나와 있는데 물론 놀랄 일은 아니죠. 우리 예예. 저 이거 예. 한 2시간 전에 네. 찾아본. 아까 보니까 저는 아까 30분 전에 봤거든요. 예, 6,400명 넘더라고요. 벌써. 근데 이거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전 약해가 이 정도면 왜냐면 이게 대선 후보인데 이거 지난주인가요? 우리 저기 김종국 있잖아요. 우리 저기 네, 맞아요. 근육맨. 근육맨은
연지 30분 만에 25만 넘었어요. 그 영상 딱 티저 영상 하나 올렸을 뿐인데 그냥 할 거 예고된 영상 하나만으로 25만 넘어가더라고. 한 번에 실버 버튼인가요? 네, 근데 대선 후보는 최소 100만 명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김종국이 25만 넘어가는데. 그렇네요. 아무튼 저는 이게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영상 지금 네. 3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네. 영상은 윤석열입니다. 뭐 듣겠습니다. 이런 영상 올렸었는데 나머지 2개는 대선 출마했을 때 당시 2개를 편집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재밌었던 게 그 글씨체가 네. 우리가 보기에는 이쁜 글씨체가 아니에요. 좀 크게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글씨를 썩 잘 쓰는 명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언론에 나오고 공개된 것도 글씨 보게 되니까 명필이 네.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기 보기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좀 이게 그렇죠. 필기체가 무슨 이름이 있더라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일부러 이게 조금 더 네. 편안하게 좀 공약을 하고 편안하게 좀 다가가려고 이렇게 글씨체가 이쁜 그냥 우리 많이 보기에도 그냥 쓴 글씨체를 갖다가 이렇게 일부러 올려놨는데 뭐 그거 재밌더라고요. 글씨체 관련해서 이게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윤석열입니다라는 채널인데 이게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찾으려고 저희 PD분들한테도 좀 찾아달라고 제가 해보니까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좀 아직까지 좀 연지 뭐 채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4천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에 이거 금방 돌파할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제가 어저께 얘기했었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19만 명 넘었고 지금 네. 이낙연 후보도 지금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이게 윤석열 후보도 지금 거의 1, 2위를 다 앞다투고 있기 때문에 여야 통틀어서 네. 뭐 조만간에 뭐 금방 10,000명, 뭐 10만 명 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SNS 저기 시작했다는 거가 있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또 어떤 소식 있죠? 다음은 김태우 다음 주 대권 도전 선언입니다. 자 김태우 드디어 나왔어요. 이분이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무소속에서 국회의원인 현 21대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무소속에서 당선됐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여러분 사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사진 보게 되면 이분 얼굴 많이 알 겁니다. 아마 여야 통틀어서 국회의원 중에 키가 제일 큰 분이에요. 180 넘고 얼굴도 뭐 준수하게 생겼죠. 네, 네. 준수하고 얼굴 잘 생겼고 이게 이분 간단히 여러 양념 소개하자면 지금 2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아래서부터 올라왔어요. 뭐 시의원하고 이렇게 쭉쭉 군수까지가 쭉쭉 올라왔고 도지사까지 했습니다. 올라왔고 그리고 특이한 사람이 서울대 농대를 나왔어요. 농대 나왔는데 더 웃긴 거는 갑자기 서울대 석사를 교육학으로 석사를 해요. 그래서 서울대 교육 박사까지 해요. 박사요? 네, 그래서 박사 이게 교육학 쪽엔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전에 뭐 한나라당 이런 출신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었죠 관련해서. 근데 결국 이게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대선을 다른 데서 해요. 자 어디서 발표를 했습니까? 이 명불 허전 보수다라는 강연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끌어내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아마 지지율이 0%인데 0%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지지율에 이름조차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기 김태우 이분은 그 0%지만 영자 무시하지 말라.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아마 저기 이준석 바람이 쭉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게 자 뭐 이회창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회창 전 대선 후보가 예전 저기 후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기 시끄러웠던 게 아들 병역 문제 검증이 좀 검증되지 않았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김태우 이제 후보 될 사람이 윤석열 겨냥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 지금 장모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뭐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건 뭐 몇 명에서 검증 관련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자 또 어떤 사건이 있죠? 다음 최재형 친위도. 자 최재형 이제 검사장이죠. 이제 감사원장인데 이게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강원도로 여행을 갔는데요. 서울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서울로 기경을 하죠. 기사를 보게 되면 자 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참여할 것 나머지 입장은 준비된 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데 결국 출마를 계속 선언을 못 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 빠른 시일 날 할 것 같은데 가족들과 여행 간 사이에 바로 그냥 올라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셔갖고 아버지가 군인이었다고 하죠? 네, 대령이었다고 들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런 소식이 있어갖고 네. 조만간 대선 출마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낼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다음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은설 PD는 코스피 좋아합니까? 주식 좋아합니까? 주식 좋아하긴 하는데 막 그렇게 심오하게 하진 않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어저께 기사에 이게 계속 유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정치 얘기하느라고 이게 못했었는데 네. 이 코스피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좀 빠졌더라고요. 오늘 10% 빠져갖고 3,200선인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이게 계속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대체 왜 이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1,200원 넘게 구입을 했었고, 근데 네. 반면에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개미들이 계속 모이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조금 빠지고 있고요. 아무튼 네. 저기 언택트 관련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이버가 1월 대비 지금 7월 달인데 거의 몇백을 돈 엄청 번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마 또 관련해서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네이버가 네. 또 저기 우리 유열 회사 또 네이버가 아니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인데 카카오가 안단테를 또 인수를 했어요. 해갖고 또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따가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방탄소년단 버터 6주 연속 1위. 이야, 6주 연속 1위. 전 이게 지금 다이너마이트가 4주 연속 1위 했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6주 연속 1위 한 곡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없고 아시아의 기준에서는 6주가 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아 전에는 아직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주 연속은 최초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BTS가 네. BTS 최초로 6주 제가 볼 때는 한 주 더 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이은서 PD가 예언 한번 해주시죠. 많은 팬층이 너무 두텁게 있다 보니까 6주 이상? 한 8주도 자, 몇 주? 8주? 8주? 자, 8주 정도. 여러분들 8주 이은서 PD가 8주 예상했어요. 자, 맞나 안 맞나 8주 뒤에 한번 볼게요. 저는 7주 예상합니다. 7주. 자, 여기까지. 네. 자, 오늘 PD픽. 자, 오늘 첫 방송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네. 여러분들 영상 보고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